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하나. 김예지 의원,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전담법 제정 추진. 둘. 인천시의회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셋. 장교조, 국민주권정부의 장애인 교원 5대 핵심 정책 제안. 넷.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본격 시작. 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최근 5년간 과태료 18건. 6. 기아 초록여행, 섬바다 여행 지원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월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을 독립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전생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모두 손상된 이중 감각장애인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별도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편적인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55%가 일부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 접근, 의사소통, 교육, 직업훈련, 문화체육 참여 지원, 전문지원사 양성 및 배치,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의 독립적 제도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한 중복장애인이 아니라 제3의 특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며 더 이상 이들의 존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장기 치료를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상 의원은 소아암, 희귀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병원, 학교, 원격 수업 등의 지원을 체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교육감에게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말하며 인천시에는 올해 4월 기준 총 11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인하대병원 내 병원학교 1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플랫폼 스쿨포유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장교조는 7월 2일 국민주권정부의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5대 핵심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는 7월 8일에는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입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정책은 장애인 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 전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당사자 참여 보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약 407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1인당 연간 지원액을 83만 원에서 89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 고용률 3.8%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 간 예산 격차는 최대 765배에 달합니다. 장교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 신설,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정책협의체 법제화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김헌용 위원장은 차별 없는 교실을 위해 장애인 교원이 교육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한 번도 수립된 적 없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간담회는 2026년 8월까지 총 8회 진행되며 건강통계 개선, 장애친화병원 실태점검, 건강주치의 제도화, 지역 돌봄체계 구축, 재활체육 활성화, 구강관리, 건강권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차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복지, 소득, 교육,
환경 등 사회적 요인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료인 교육과정에 장애 건강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은 복지의 기본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은 부산과 충남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건, 경기 2건, 강원, 대구, 대전, 인천, 전남 등은 각각 1건이었습니다. 출입 거부 장소는 식품접객업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3건, 대형마트와 대중교통 각 1건이었습니다. 보조견 유형은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뇌전증장애인 보조견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을 돕는 동반자라며 법적 권리가 현실에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장애인 이동권 사회공헌 활동 초록여행이 섬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협약을 맺고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경남 일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며 연간 150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1인을 포함한 4인 이하 한 팀이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차량, 유류비, 숙박비, 여행 경비 등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는 향후 목적 기반 차량 기반의 PV5 아부 모델을 초록여행에 투입해 이동약자 전용 차량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